아, 들어가야 돼. 오늘의 먹방. 오늘 먹을 음식은 뭐냐면요. 근데 약간 적당히 연결이 안 돼. 멀티탭이 이만단에 멀티탭 없나? 토론이 아니어도 좋다. 진짜. 토론이었으면 지금 막 이렇고 막 이러고 있을걸? 왜 저희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그렇게 안 해? 어떻게? 안 하지.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 그거는 감정 드러내는 거 하시지. 하세요. 오케이. 이게 맞아요? 응?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저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긴장할 필요 없지. 열심히 해. 7명 거의 무지겠네요. 심지어 여기 지금 5組 있어. 왜? 우리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세 빼면 4명. 5명. 어디에? 찾아서 네. 사람이 없다고? 아니 지금 심지어 4명이야? 왜 안 들어와? 약간 나는 이게 3번 내가 하나. 숨기는 거 오케이. 아니야 문영 있잖아. 은혜 오빠 들어오셨어요. 문영 들어왔어. 너무 귀여워. 오늘 말씀 안 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귀엽지? 그럴까요? 완전. 음성 너는 뺄게. 하나면 되잖아. 좋아. 다음에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직관을 해야겠다 그냥. 그게 이래서 더. 또 하고 있을 것 같아. 야. 또 하고 있을 것 같아. 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사람 물려줄 거야. 이분도 또 하고 계실 거고. 얘기 나온 건 없어. 그렇죠. 그 은진자매가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할 거예요. 네. 네. 제가 꽂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은진자매 이제 그 요한 뭐지 야고보 요한 그 BGM 이제 안 들리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알아서 깔아주는 거지. 그렇지. 세상도 진짜. 진짜 귀여워. 걔.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하는 행동도 그래? 진짜. 내가 따라하면 여기서 뭐라 할 것 같아서 조용히 있는 거. 지금 근데 약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해.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미담이 있어요 우리 미담.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켜져 있어. 어떻게? 아이고. 칭찬한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일본 칭찬한 거 같네. 아이고. 진심으로 나 칭찬했는데. 그러니까 멀티탭이 없어서 걱정이 지금 웃고 있겠지? 그럼요. 시작을 해볼게요. 네. 딱 1시간 터지겠어. 19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나도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한 마디씩 던지고 퇴근하는 거. 너무 오래 가지 않아? 저 근데 44%예요 지금. 충전 안 해. 준비성이 없네. 충전을 안 했는데 44. 난 충전을 해도 1시간 되면 44. 그 난방 들었어? 그러니까 난방 들었어? 네. 더운데. 누워서 죽어버리자. 여기 싫어. 아니야. 뭐 그래. 아이 뭐. 그래. 아까 오자마자 너무 추웠어. 그래. 진짜 좋으시겠다. 나 좋아하네. 조금 심하다. 너무 저희 둘이 차이가 너무 어. 저거는 멋이라고 보기엔 애매하고 실용성이라고 보기엔 애매해. 그냥 편안해요 지금. 편안할 수가 있어요. 집에 있는 패션인 거죠. 그렇지. 편한 패션. 저런 못 입어. 그냥 반팔 한 장이 저게 편하잖아요. 편하지가 않아. 반팔 한 장이 편하죠. 그렇게 하지 근데 춥잖아. 11시가 된 기념으로다가 슬레이트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인가? 시작! 일단 진행이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니까 일단 여러분 다 정리된 그 뭐지? 조사 파일 같은 거 있어요? 네, 뭐 일단은 정리는- 보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오케이. 그거 좀 이따 이거 끝나고 보내주시고 왜냐면 정리할 거니까. 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세 개 세션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3조도 이제 물어봤고 1조도 물어봤고 2조는 질문 안 해가지고 이제 상세한 내용을 상세한 포인트를 못 전달을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자유토이다. 되게 이 가정관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새로운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관점 같은 거나 새로운 포인트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토의에
뭐라 해야 되지? 등장시켜라. 그러면 뭐 가산점 같은 게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더 재밌는 소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조사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1, 2, 3번이랑 좀 무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자료 조사한 것만큼 그대로 이제 다 토의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대신 일단 저희는 이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1, 2, 3번 순서로 진행을 하긴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각자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줘야죠. 너무 좋습니다. 나름 이것도 나름 이거 지금 촬영 중이고 또 방송 편집도 될 수 있는데 살짝.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 지금 관객분도 한 분 계셔서 와. 네, 그냥 은영이가 지금 현장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러면 1조부터 이렇게 쭉 자기소개를 카메라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긴장. 갑자기? 하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의 여러분. 찬양 전도팀 박지영입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 조용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 전도부 소속된 오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청년의 육부 이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 선부의 박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의 남자다운 남자, 정말 멋있는 남자, 목소리가 정말 멋있는 남자, 대학 청년의 친구 이창이라고 합니다. 이거만 넣어. 안녕하세요. 전도 1부 이진아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귀여워. 네, 좋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소개 했으니까 이번에 이게 싸운 거 아닌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네. 몰라요. 아니야 나 알아. 진짜 모르세요. 저도 약간 드림드림 하셨. 네. 썰붙이에요. 새벽에 그 뭐지? 지금 연결해가지고 했더니 약간 참 열심히 하네. 서로 또 기싸움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대학교를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로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뭐였냐면 미래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가족들의 형태를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화가 조사했던 부분도 제가 미리 바로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유리 그건 제가 이제 주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사유리 씨가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청원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비혼모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가족들의 형태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 리시브가 생각하는 앞으로도 정말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가족들의 형태나 그런 왜 이렇게 이런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것 같은지 이런 이유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3, 2 뭐 이런 식으로 토론 주제 넘어갈 때마다 바뀔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내가 찾은 정보는 자신 있게 말한다. 알겠죠? 그러면 네. 그러면 1조부터 죄송합니다. 다당. 왜 나왔더라? 이거 다 얘기해. 얘기하고 싶은. 일단 저희는 당연히 동성 결혼 가족 그다음에 홀부모 가족 그러니까 뭐 성인과 아이들로만 구성된 단일성의 성인 진짜 홀부모 가족 홀부모 가족. 독신 그냥 혼자 사는 비혼주의 그리고 다부모 가족 그래서 뭐 아이를 가진 이혼한 부부들이 결합을 해서 그런 형태의 가족이 생긴다고 일단 조금 조사를 좀 해봤고요. 이건 그냥 약간 표면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개인주의가 너무 풍부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여러 형태의 가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논문을 좀 한번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그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시대 유행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가족 뭐 응답하라
이런 거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웃과 함께하고 가족이 함께하고 막 아버지가 은퇴하고 그래도 가족한테 위로를 받는 아버지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그런 형태였다면은 2000년대부터는 그런 가족애보다는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그런 형태로 가기 시작하고 요즘은 사실 뭐 방금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유리가 결혼은 아닌데 일단 출산해서 제가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고 동시에 좀 가족을 만난다는 게 내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내 시간 진짜 특별한 뭔가 이벤트처럼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이익을 좀 추구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오히려 조금 더 가족같이 더 자주 보고 또 그런 형태가 앞으로 향후에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실리가 우선이 된 그런 집단이 그럼 저는 미래에는 더 출현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약간 플러스를 하자면 약간 예시를 들면 약간 분리동거 형태인데 약간 그 각자의 생활 공간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가 쓰시는 공간 따로, 약간 아버지가 쓰시는 공간 따로 이렇게 하는데 막 경제적으로도 막 이렇게 결속되어 있지 않고 각자 경제적인 부담을 각자가 하는 자기가 돈 벌고 그 돈 자기가 쓰고 이제 뭐 어찌 보면 진짜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정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약간 한 건물에 약간 두 개의 독립된 공간을 갖거나 또는 각각 다른 건물에 자신의 독자적 공간을 갖는 건데 방금 아까 그 응답하라 말씀하셨던 형태가 약간 전통적인 형태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 전통적인 형태를 분리 동거 형태랑 뭐가 차이점이 있냐 약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분리 동거 형태랑 전통적 모델의 그 차이점은 전통적 모델은 진짜 막 남자와 여자의 기능이 분리되어서 그래서 이 또한 분리동거 형태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전통적 모델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그 모델은 일단 남자가 바깥을 약간 돌보고 그리고 여자가 약간 그 내부를 돌보는 이게 약간 그 응답하라에서 많이 보였던 전통적인 형태잖아요. 이제 근데 분리동거 형태는 이제 지금의 그거랑 달리 진짜 각자가 동일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바깥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되게 그리고 내부의 일도 같이 이렇게 동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똑같아가지고 이거를 분리동거 형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진짜 어찌 보면 편부모 가정인 거죠. 약간 중복된 편부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 남자가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돌보는데 독립된 구성 가정 공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 이거는 같이 아이를 돌본다. 같은 한 공간에서 돌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각자의 그 주거 공간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약간 중복된 편부모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는 가정 형태로 저는 예시를 들고 싶어요. 방금 얘기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덧붙이면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개인주의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진짜 자녀를 안 낳는 것도 이제 너무 당연해진 세상처럼 됐고 또 이제 비혼 자체를 사실 주변에 친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 나올 거고 이러한 게 어찌 됐건 그러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게 결국에는 뭐 당장은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양극화를 좀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아무튼 양극화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양쪽 다. 왜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이제 약간 배제시키고 아 조금 나는 내 생활, 내 공간 약간 이거를 중시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에 대한 막 책임감이나 막 그 결속력이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이혼하게 되는 게 너무 팽배해지고 그 책임 없는 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조, 2조, 3조가
차례로 말씀해 주시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1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영아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조에서 찾은 거랑 겹치진다. 아니면 거기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거나 내가 너네 조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추가적인 어떤 거를 더 이야기할 게 있다 하면 바로 맞죠 하면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그것도 플러스가 되는 요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막 자유롭게 1, 2, 3, 3, 2, 1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네. 그럼 일단 2조가 시작을 하고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돼요. 네. 2조 시작! 네, 저도 이제 1조 얘기 들으면서 약간 비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비혼 가구,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막 남녀끼리 이게 아니어도 동성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약간 친구처럼 결합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약간 그러면서도 이제 서로를 좀 터치하지 않으면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가족이라고 결합하면서 사는 그런 구조도 있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물론 이게 법적으로 막 제도로 만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말한 줄 알고 기다리겠어. 그리고 그 가족의 형태, 미래 그 가족의 형태에 나타날 그런 형태는 그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 건강 가정 기본법이 다시 제정이 되면은 인간과 인간이 아니라 로봇과 그런 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거기서도 말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가족의 형태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로봇과 사람과 살 수도 있고 진짜 무슨 차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기계성애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시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가족 형태가 나는 가족이다. 난 이 사람을 이거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조? 네. 자, 3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아까 1조와 2조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많은 것들이 좀 와닿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자가 또 똑같은 의견들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와닿고 특히 1조가 제가 와닿던 게 이제 개인주의를 얘기하셨잖아요. 개인주의를 통해서 팽배해진 이제 여러 형태의 가족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되게 저희 의견과도 되게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고 또 2조 같은 경우도 그런 가족의 형태가 사람과 사람의 이제 그런 인간적인 유기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로봇 또는 뭐 반려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려견이랑도 이제 그런 가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에서 참 통탄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할 의견은 뭐냐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 이제 가족의 형태 이제 현재 이제 저희 가족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비혼주의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이제 지금 M4 세대잖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뭐 집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너무나도 각박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정말 부족하고 또 그거를 많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가정 형태를 일단 얘기하기 앞서서 전에 이제 지금 형태의 전을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응답하라를 보면 되게 가족들이 유기체적으로 정말 하나가 되고 서로 가족 간에 막 이렇게 막 고민도 얘기하고 고생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지만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반응 좋아요. 네, 그래.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왜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됐냐? 이제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어떤 기점에서 이렇게 됐느냐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바로 IMF를 기점으로 그게 일어났어요. IMF 제가 발음이 좀 안 되는데 IMF입니다. 예. IMF 전에는 가정들이 뭔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이 많이 없었어요. 시골 같은 경우 저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구미 출신이고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로 제 방이 없었어요. 항상 저는 제가 살면서 제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 방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족들이랑 너무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여행도 가고 같이 이제 막 누나랑도 단둘이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고민 상담도 하고 그냥 그런 가족의 형태를 확실히 띠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IMF를 겪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도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아까 말했듯이 일조가 말했듯이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자의 역할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편부모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이제 똑같은 형태 그런 남자와 여자가 바깥의 일을 똑같이 하고 남자와 여자가 안의 일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도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 자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부모가 없다. 그러면서 되게 외로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힘들어하고 하잖아요. 걔가 더 반겨주고. 네, 걔가 막 반겨주고 어이구 나비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반겨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이제 가족의 역할을 많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점점 그렇게 개인주의가 되고 서로가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게 저희들이 좀 생각이 그렇고요. 그런 만큼 이제 또 매스컴의 영향도 크다고 봐요. 매스컴에서 이제 지금 보면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막 혼자 사는 거를 되게 럭셔리하게 매스컴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런 미디어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영향력이 있다. 그런 미디어 영향을 하다 보니까 점점 비혼이 정말 당연시 여기게 되고 또 청년들이 비혼을 지금 원하는 문제가 뭐냐면 정말 확실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와 사람에게서 받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혼이 일어난다. 뭐 저도 자꾸 제 고백을 하게 되는 좀 그런데 저도 사실 비혼주의였어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진짜 결혼 왜 해? 막 여자들한테 받은 상처에 의해서 물론 지금은 그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고 이제 상처를 회복해서 그런 비혼주의는 없었지만 그런 상처에 의해서 생긴 비혼주의가 그 상처에 의해서 생긴 외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혼이 생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비혼주의라는 게 한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도 비혼주의는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게 사실고 욜로족이라고 하죠. 그런 욜로족 자기 스타일을 그 순간만큼만 즐기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말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비혼주의가 지금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고 앞으로 이제 증장할 그런 가족 형태들이 비혼을 넘어서서 이제는 비혼모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유지죠. 비혼모라는 게 미혼모랑 다르잖아요. 미혼모는 뭔가 내가 뭐 똑같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정말 이런 말 하겠지만 사고를 쳐서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면 사고를 쳐서 결혼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게 미혼모인데 비혼모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남자를 싫어하는 상처적인 요인과 또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좀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쉽게 하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냥 난 아이만이라도 가지면 되겠다. 그런 비혼을 그렇게 해서 이제 비혼모라고 해서 이제 인공수정이라고 하죠. 그런 사유리가 인공수정 맞나요? 인공수정? 네, 네, 정말 그런- 기증 받아가지고. 예, 기증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걸 이제 해서 내가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이는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여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혼모에 대한 좀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고
지금 여자들도 거기에서 되게 옹호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화는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지금 사회적 풍조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좀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그렇게 준비했고요. 네. 네. 뭐 또 추가 얘기하실 거 있나요?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것 중 하나가 약간 현상처럼 볼 수도 있는데 대화의 최소화가 되는 가족 형태가 새로운 가족 형태이지 않을까. 요즘에는 무슨 고민이 있으면 예전에는 뭐 이런 미디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물론 있지만 가족한테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털어놓게 되어요. 근데 익명의 커뮤니티라는 게 말 그대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분별 없이 그것이 공유가 되게 되고 그러면 그 사상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감하게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져 있기에 제가 볼 때는 요즘 아이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가족들은 놀아주지 않고 부모들도 놀아주지 않고 그냥 아이들은 유튜브나 익명의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신만의 사상과 약간 공동체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점에서 가족의 형태가 이제 가족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영향력,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아니면 나라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교육의 주권이 가정이 아니라 사회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가족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IMF 때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IMF에서 우리 가장들이 그만큼 힘이 없어졌고 그 가정들의 힘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그 가정들의 힘이 상실되니까 가정의 역할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가장이 뭔가 묵묵하게 뭔가를 하고 남자가 정말 그런 가정을 지키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다면은 그 IMF 때 너무나도 많은 남성들, 그러니까 아빠, 그 남편이라는 그 힘이 가정의 역할이 많이 흔들리게 되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이혼이 생기고 이제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런 풍조가 점점씩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나요, 혹시?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조가 얘기한 내용이 대화의 최소와 그 가정의 역할이 이제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미디어의 역할도 그런 데에서 많이 있고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에서부터 그런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한 게 있거나 아니면 추가 백업을 할 조가 있으신가요? 없으면 없나요? 없으면 그 이번 문제가 사실 이제 선제에서 같이 이야기해 주긴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각자 어떤 형태가 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지만 각자 이제 나는 이번에는 이거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점을 이번에는 3조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중간중간 끼어드시는 거 하면서부터. 네. 저 먼저 문제점을 말해보자면 방금 이제 가정의 다양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가정 건강이 맞나요 이거? 가정 건강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가정 건강. 네,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지원과 복지를 아우르는 것 중 하나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한다.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 교육을 운영한다. 근데 저는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였지만 지금은 이런 다양성을 포용하고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어쩔 수 없어서 가족의 다양성이 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싶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젠더도 허용이 되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오는 문제점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에 뒷받침하는 생활 안정과 돌봄 지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룰 필요가 굳이
아빠의 역할이 없어도 엄마의 역할이 없어도 이렇게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내가 원한다면 아이도 이제 종자 기증을 받아서 낳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필요성 이런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건강가정기본법 말씀하셔가지고 네. 가정건강기본법인가? 건강가정기본법 말씀하셔가지고 그 법 관련돼서 약간 조금 나라의 태도에 대한 안타까운 점을 약간 말을 하자면 약간 그 제 구조를 보면 가족 해체 예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로 너무 귀여워. 아니 거기로 보면 약간 가족 구성 모두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약간 이렇게 진짜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네.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기다가 그 2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막 그런데 도대체 국가에서 말하는 가정 해체가 무엇인가? 약간 그 가족 해체를 말하는 게 약간 진짜 이혼하고 딱 거기서만 국한되어서 가족 해체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가족 해체가 진짜 막 우리가 방금 얘기하고 싶은 약간 그 뭐야? 아니 그거 말고 그 성소수자 가정 약간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괄하게 두고 아 가족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볼 것인가 약간 이거가 조금 기준점이 너무 모호해가지고 왜 지금 이 다양화되는 시대에서 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있는가 약간 이게 조금 안타깝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또 나라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부과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교육한 그 담당은 나라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기보다는 아 혼인 안 해도 돼. 아 출산 자유야. 안 해도 돼. 약간 물론 자유고 자유의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데 왜 점점 갈수록 출산은 별로 안 좋은 거야. 출산을 하면 여성한테 너무 안 좋은 리스크가 너무 커. 약간 이거를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거기다가 혼인을 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그리고 돈 들어갈 게 너무 많아. 거기다가 야 너네 지금 자취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무슨 혼인이야. 그리고 너네 그 지금 직업 구하기도 빡센데 무슨 약간 혼인이 약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나라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네. 근데 그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우리나라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약간 이 법이 법률인데 심지어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법률이고 약간 뭐 시행 규칙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것도 아닌 그런 그냥 규칙 약간 그런 수준이 아니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가 약간 이게 조금 저는 안타까운 부분을 짚고 가고 싶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일조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족 해체라는 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좀 읽으면서도 좀 많이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정부에서도 정확한 것을 기재하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답을 하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버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포장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얘기를 좀 간략하게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문제가 뭐냐 정말 그런 얘기도 또 있어요. 자녀의 성을 결정 방식을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원래는 기존에 있었던 그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물려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가정법 이게 건강가정기본법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개정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머니 성 따라갔을 때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혼한 가정의 경우에 한해서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거나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기에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혼을 했을 때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다라면 그냥 아버지 성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혼한 가정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정 속에서
내가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기조가 벌어지냐면 바로 그 가정의 그런 뭐라 말해야죠? 가정의 그런 남자의 뭐라 말해야지? 가장의 역할이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그런 성을 따라가고 우리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기초로 많은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왔고 그런 그 가문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가문의 역사를 아버지의 성을 다 따라가는데 어머니의 성을 따라가면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그냥 뭐라 말이야 전주이시다. 제가 전주이신 아니지만 전주이신데 갑자기 어머니가 성이 김해 김씨인데 나 그럼 김해 김씨로 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전주이시였던 그 기조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 가정의 전통성, 가정의 그런 정통성이 와야 되고 결국에는 중간에 그렇게 끼어져 버리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양성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과연 그 정통성이 정말 지켜지지 않는 다양성이라면 저는 너무나도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더 있긴 한데 진아가 한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문제점 더. 근데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방금 또 저희가 소통의 문제를 얘기를 했듯이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의 역할이 커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훈육과 그 교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 가면서 현재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이 학교 폭력을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보려고 해요.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지? 교육의 문제점을 넘어서 가정의 훈육과 양육이 사라지는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조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짠 거야? 아니요. 저희들 지금 그냥 한 겁니다. 2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 정도면 가정에 대한 훈육이요? 네, 훈육에 대한 교육에 혹시나 교육에 대한 그런 레파토리가 있으면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전보다 이 가족 건강 기본법 네. 이걸로 이렇게 인한 그런 문제점에 조사한 거에 있어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그냥 내가 살고 싶어서 그냥 친구하고 동성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이혼하고 이렇게 한부모 가정으로 살 수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가족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를 나는 내가 행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키울 내 자녀는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권리가 침해된다는 그런 조사를 했었는데 네. 네, 그래서 한 아빠와 한 엄마를 이렇게 갖고 싶은 자녀의 선택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건강한 가정이 침해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네, 조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해줬던 질문 혹시 1조에서 할 거 있나요? 교육에 대한 거. 교육에 관한 얘기는 사실 저는 입장 모르겠고 저는 3번에서 주로 다루고 싶고요. 사실 네, 저는 그래서 약간 킵 해놓을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막대기나 퀴즈나. 안 돼요. 오케이. 한 번 말하면 유수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직 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와서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3조 너무 잘해주셨고
그 이제 3조가 해줬던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이제 뒤에 3번 문제에서 같이 이제 1조와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2조가 준비한 내용, 문제점이라고 준비한 내용을 이제 발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찾아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그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 정의를 아예 없앴어요. 그 가족이라는 그 정의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적 단위인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이 어떠한 법률을 적용하는 그 단위가 아예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없앴고 네, 그럼으로써 그 가족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령이 정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해석론에 맡겨놓고 여성가족부나 법원에서 이제 가족의 범위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 다양한 가족, 아까 3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현행의 이제 가정기본법과 비교해 보면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다른 것이 비혼 동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제 비혼 동거에 대해서 거기에 하나를 넣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동성혼의 관계에 대해서 그거를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게 또 가족에 대한 그 정의가 없어지면 이제 외국에 그 시민교라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제 비혼인 두 성인이 네, 그거를 이제 프랑스의 경우에서 한 명이 프랑스인이고 이제 신분증과 그거 팍스라는 그 계약서와 네 그런 그것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비혼이어도 동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통과됐거든요. 1999년에 그게 통과됐고 그리고 2013년에 동성혼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독일의 2001년에 생활동반자법이라고 이제 시민결합법이 똑같은 그런 개념의 법이 통과됐고 그 이후에 2006년에 일반평등대우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고 2017년에 동성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2004년에 그 시민결합법이 통과되고 2006년에 평등법이 통과되고 2013년에 동성혼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는 이 안이 통과된다면 이게 결국에는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그 단계, 그 전 단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 동성 혼인의 합법화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개정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셔서 약간 한 말인데 약간 그거를 진짜로 개정했다는 가정하에서 개정했나요? 아직은 아직 안 했죠. 그 개정을 약간 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다양화를 인정하는 그런 태세를 보였다고 치면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법 근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이나 민법이나 약간 민법에 있는 그 친족 간의 그 얘기를 보면 너무나도 남녀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남자와 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거를 전체 아예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모든 뿌리들을 뽑아가지고 다양화 인정.
민법 다 개정. 헌법도 개정하겠다. 약간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을 너무나도 개정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처음에 약간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냥 약간 좀 오탈자 아니면 약간 좀 문법상으로 안 맞는 부분을 개정할 것이다. 약간 저는 이렇게 들었던 상태였어가지고 아 뭐 그런 거만 개정해야지 했는데 그 뿌리를 보니까 너무나도 가정에 위협을 가하는 듯한 약간 근데 남들이 보면 약간 괜찮은데 약간 싶을 법한 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하게도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다행히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약간 이런 약간 사소하다면 사소한 법을 약간 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치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약간 그 성별을 다양화시켜 버리겠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오고 근간해오던 민법, 헌법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것인가? 약간 이거 먼저 개정하기 전에 그럼 개정할 거면 헌법과 민법을 먼저 건드려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기본 근간이 민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민법의 근간이 헌법인데 그러면 이거를 건드려 가겠다는 건가?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왜 그렇게 우려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얼마나 우려되는 부분이냐면 헌법과 민법의 근간으로 가야 되는 법들인데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아 그 아래 법이 다양화를 해버리겠다. 약간 이게 그러면 그 위의 법들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위법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약간 이게 너무 성급하고 너무 멍청하고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약간 저는 진짜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아유, 네,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좀 들으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정말 이런 민법이나 그런 제가 헌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참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게 2조랑 1조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 2조가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그 시민결합법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시민결합법이란 말이 이제 외국의 법 그런 게 이제 외국의 법이고 그리고 이제 비혼인 두 성인이 이제 어떤 사람은 프랑스인, 어떤 사람은 뭐 외국인 하셨나요? 그러니까 한 명만 프랑스인. 한 명은 프랑스이고 한 명은 다른 네 그런 말씀 그런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동거를 비혼이라도 동거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면 이제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이제 파괴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외국을 한번 갔다 와 보면서 느껴보는 사실은 제가 2015년 때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었을 때 한번 어떤 게이인 어떤 남성들과 부딪힌 사건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들이 너무 사회에서 만연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정들이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미 외국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평등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가지고 평등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제 동성도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합법화됩니다. 이런 합법화가 돼버리고 지금 이것듯이 시민결합법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가정이 해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가정을 넘어서 교회에 있는 교회 그 사회들이 시스템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 전통성이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뭐 아까 민법과 헌법을 제가 지금 잘 이해는 잘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우리나라의 근간. 네 근간 그런 기초 미국이 했던 그런 자연법들 미국에서 했던 그런 미국의 아버지들 아버지들 파더들이 그랜드 파더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닦았던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조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을 사실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멈춰야 하겠습니다. 합니다. 너무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하고 싶어요. 네, 그죠. 잠깐만요. 2조는 얘기할 거 다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얘기해요? 있으시죠?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면 바로 패스해도 돼요. 왜냐면 시간. 네.
물 민영아 혹시 2조 더 없나요? 이 만약에 문제점은 지금 건강가족 기부법 이게 이 가정의 개념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가정의 정의를 삭제하고 가족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이게 가족의 가족을 삭제하고 가정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은 이 서구 시민 그 동반자 또는 이게 시민의 결합 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족의 이렇게 개념을 확대시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있고 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친구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뭐 해외에 있는 사람도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좀 나이가 차이가 나도 그 뭐 친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확장시킬 수 없는 뭐 아내의 개념이라든가 남편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런 건강가족기본법 이 가정이라는 이거를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키면은 진짜 엄청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3조가 1조가 이야기 해줄 텐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 잠깐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네. 이거 구도를 좀 바꿔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끼리가 막 신나서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말 안 해 근데 컨셉 잡았어? 안 하셔도 듣겠지. 아니, 내 핸드폰으로 이거 해결했어. 어렵고. 그러면 나 영상도 저거 좀 취소하고 다시 예. 끊어도 돼. 그거 오늘 내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재밌네. 뿐이야. 뭐가 이거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먹은 거예요? 친절히만 모르겠어. 아니 이거는 24%네. 그러면 아니 이거 너무 다른 사람한테도 괜찮아. 저 이거 엄매. 이거 다음에는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링크 전체 끝나고 공유할까? 목소리 좋아지는 지 오랜만인데 목 진짜 안 좋은가 봐. 목소리 갈라져. 뭐 조심하세요. 귀엽네. 네. 어떡해. 왜? 계속해서 말해. 이거만 보면 안 돼. 달라. 말이. 너무나 구린가? 퍼즐이? 이거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듣고 있는 분들 제가 이거 대학 청년의 연세정학교 말고 제 걸로 지금 카메라 켰는데 퍼즐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구린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좋아요. 사람이 나온 거야? 어떻게 뒤로 가는 거야?
얘가 언제 꺼질지 모르겠어. 구도를 바꾸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구도를 바꿀까? 아니 왜냐면 그냥 이게 얘로 핸드폰 하면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드컵에 임한 다음에 빈혈. 어디 진짜 웃겨. 근데 진짜 머리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닌데. 찾고 계시는 거. 진짜 혹시. 아, 스텝이 없나? 뭔가 아무 말 대단했다. 아니? 겁나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유명한 월드컵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퍼센트가 어딨어? 아, 저기 있구나. 내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바꾸면 되지. 거기도 바꾸면 돼. 네. 뭐가 좋은, 와, 엄청 느리다. 네, 제가 할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요. 네. 오케이. 문영이 어디 갔대? 오늘 서울 왔어. 문영이 신발 코드를 아니 우리 문영이를 이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무섭네. 네, 이거. 이거를 동료. 여기 이거 좋은데. 너무 좋다. 물 8개 못 드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 설마 너무나 4kg 물 500g에 500g. 귀여워. 이걸로 가면 되니까. 오늘 더 좋다. 나름. 뭔가 트였네. 신발장이 보이는 게 조금 아쉽죠? 그거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까이 하면 안 보일 것 같은데? 다들 잘 신고 있나? 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섭게. 뭐라고? 12시에 시작하나요 저희? 네, 진짜? 11시 50분. 저희가 좋아요. 지옥하다. 보이긴 하네. 그럼 저희 문제점 얘기예요? 네. 후후후. 다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문제점 그만.
3분 약간 아직도 할 말이 남았네. 할말 아직 드릉드릉하게 남아있다. 아직 여기 드릉드릉이야. 진짜 드릉드릉이야. 어제 죄송한 거다 말했어요. 알람 어떻게 끄더라? 오늘 안디옥 청소한 거 아니? 참전? 재민이 오네. 한나도 가네. 은진이도 가네. 다 말해. 일주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일주가 가는데? 은진아. 은진이 카톡 답장했어. 왜요? 여기 한 명씩 인사해줘. 여기 강희님, 지수님, 정화님, 성훈님. 와, 은영아. 희창이 형. 아니, 갔다 온 건 너잖아.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중요해. 돈 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하면 시청자 안 되지. 빨리 인사해줘. Hi, say to hi루. 안녕하세요. 그래 뭐지? 강희님이 몇 조셔? 3조. 3조? 아유, 3조 사람들이 없네. 죄송합니다. 지수님은 어디셔? 2조. 2조 빨리 인사해줘. 지수 안녕. 지수자에게. 지수 들어왔어? 응, 들어왔니? 학원 갔는데 지수. 학원 갔다고? 그 시간이 바뀌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훈님은? 성훈님은 어디 계셔? 아, 빨리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안 친해? 장모님. 빨리빨리 하소연해. 왜 안 왔어? 장모님 안. 여기 문영이는 응원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왔어? 은진아, 너도 이 정도면 직관하러 와. 그래 은진아 너 와라 그냥. 강의한테 인사해주세요. 강희야. 아, 맞아. 강희님. 강희야. 고마워 항상. 뭘 갖고 고마우는데. 그냥 고마워. 존재 자체가 원래 고마워. 고맙다는 말은 상세하게 해야 돼요. 어떤 야. 부분이 유사한지를 어떻게 아 그래? 강희가 군대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항상 뉴스를 올려주고 인사이트 올려줘서 너무 어제 맛있는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거든요? 아, 뭐 먹었어요? 샌드위치 같은 거? 토스트 맞지? 네, 햄치즈. 햄치즈 토스트. 맛있다. 막간 좋은 거 아니야? 궁금하신다고? 대박이다. 대박. 가만 안 둬. 우리도 빨리 와. 막이래. 우리도 빨리 와. 우리? 뭐 공부하지? 교육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네, 이거는 아까 말해가지고. 이 자체 정.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말해야 되나요? 다 말하실 거면. 어떤 거? 그래 좀 줄여야 되겠지. 12시다. 이것만 얘기해. 이거 저희 얘기했으니까. 네. 이건 다시 자리로 돌아오시고. 왜 그러다. 지금 오디오도 그대로 잘 들어가고 들어가야 맞아요. 플레이키스 치고 이거 뭐 카메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 뭐지? 배터리. 내가 24%라 23%. 괜찮은데? 어? 어떤 거? 아 진짜? 그럼 충전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또 화질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충전. 역시 화질 무시. 아니 럭시 화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내 말 듣고 있어? 내 말 듣고 계세요? 실장님. 고마워. 그래서
진짜 운영에 있는 거 진짜 아 좋게 나와요. 은진이도 직관으로 놀아야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기는 게 그걸 힘들지. 어떻게 해요? 신상이가 여기 있어 보니 운영 질 거예요. 그냥 지금 목적이야. 목적. 알지? 그게 그냥 이거 장혁씨 일반인이야. 욕 먹을 뻔했네. 장혁씨 일반인이야. 그런 거 있어. 저것도 땅이 저건 땅. 아니까 진짜. 그냥 어때? 또 좋아요. 진짜요? 재밌어? 처음 봐가지고 일단.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좋아. 억지로 좋으라고 한 말이가. 소연아, 너 여기 앉지? 너 보여서. 당연하지. 너무나 잘 보이는 위치겠지. 그렇지. 일단 와봐. 왼손 녹음을 틀어보자. 앵그만. 이거냐? 이게 좀. 진짜 좋다. 이거 말하다 꼬르 때릴 것 같아. 그렇게 크게 나와. 얼마 안 남았어. 배고프다고? 지금까지 꼬르는 좋아. 안 걸리겠다. 저 머리 다 쓴 것 같아. 이제 말 못한 것 같아. 다시 시작. 그 3조가 뭐래? 자꾸 3조 여기가 3조 아니? 1조가 아까 문제점을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1조에서 문제점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1번에서 했듯이 개인의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토대로 작성을 1번에서 그렇게 작성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고려해봤을 때 저희가 이게 조사를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뤘거든요. 사실 이게 뭐라고 막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이 너무 다양하게 뭐 미술에도 적용되고 뭐 그냥 삶에서도 적용되고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고 한데 사실 저도 어려운 이론이긴 해요. 근데 다양성이나 그런 개성을 존중하고 뭐 좀 인본주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오는 문제점이 좀 눈에 들어왔던 문제점이 우리 윗세대가 모더니즘의 이념을 가진 교육을 받은 세대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까운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우리는 된다고 하는 주장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일단 문제점도 하나가 있고 이거를 이제 가정의 형태로 녹여서 봤을 때 사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뭐 성평등 기본 조례, 뭐 제정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까도 뭐 가장이 무너지고 하지만 이 개인이 막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질 듣는 것마저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개인주의가 더 강화되고 또 이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국가나 어떤 뭐 지자체에서도 법이나 제도화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아마 기독교적인 사고를 좀 배제를 하더라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랑 저는 좀 부합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근데 어쨌든 물론
아까도 계속 법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인식 자체가 법이랑 많이 별개로 이 인식 자체가 그냥 이미 내 스스로가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현 시대적 상황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까도 뭐 시민 무슨 법 시민결합법. 시민결합법 그다음에 무슨 독일에서 뭐 한다고 했던 거 뭐지? 뭐 한다 하셨죠? 영국의 평등법. 네. 뭐 아무튼 그런 것들 저희는 사실 차별금지법만 알지 오늘 새로 들은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또 들으면서 그리고 또 조사를 하면서 사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이 가정이라는 형태의 파괴 따르게 보면 책임을 그냥 회피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미디어나 기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가정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문제점들은 이런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약간 플러스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약간 포스트 모던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예전 가족에서는 사실 남편과 약간 그 아내 그 사이에서 약간 정신적으로 우회적으로 약간 그게 약간 결속력이 끈끈했잖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와가지고는 약간 부부 관계 너무 중요한데 약간 성적인 요인이 조금 세게 가미가 되어 있는 약간 원래 같으면 부부 하면 그냥 완전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일반적이고도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부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막 이제 와서는 약간 조금 너무 성적인 관계, 약간 성적인 파트너, 약간 이게 너무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봤던 논문에는 어떤 얘기가 이렇게 있었냐면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포스트 모던 가족에서는 부부가 과거와 같이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은 하지만 성은 성공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약간 성적인 게 너무 심각하게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성적인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세게 박혀 있다 보니까 약간 쾌락을 너무 중시하고 근데 그 쾌락을 중시하는데 책임은 없는 거예요. 내 쾌락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으니까 약간 그 아이를 낳는다 약간 그런 개념이 너무나도 그 쾌락에만 집중을 하고 약간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쾌락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약간 뭔가 진짜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비롯된 책임감에서 비롯된 그게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약간 쾌락 약간 이게 너무나 남아버리는 그냥 결론은 쾌락 약간 이게 너무 아쉬우면서도 진짜 자녀 출산을 너무나도 쉽게 봐요 진짜 물론 요즘에는 자녀 출산을 되게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약간 좀 미루고 싶어 하는 과제 중에 하나로 보지만 일단 그 자녀 출산이라는 거에 대한 그게 그 개념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 교회 사람들 입장으로는 자녀 출산됐다가 진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한 영혼이 출산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출산된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낙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그 아이를 태어났지만 일단 내가 기를 양육할 그런 게 없네? 약간 이렇게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른 기관에다가 맡겨버리는 상황이 근데 저는 모든 기관에 맡기는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낮추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만큼 약간 책임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도 쾌락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 한 영혼이 태어났다. 그 한 영혼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만약 윤석준 목사님처럼 그렇게 전 세계로 뻗치는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우리 같이 진짜 한 영혼만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영혼이 출산됐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런 거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성적인 관계 파트너 약간 내가 편하게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상대 약간 이렇게 되어버린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계속 말하는 것이 책임이 없고 너무 무책임하고 그러니까 지금 낙태가 폐지됐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성적인 거, 뭐 쾌락적, 상업적 이런 요소는 진짜 그 해당하는 문제에 되게 작은 요소고, 뭐 작은 요소라면 작은 요소, 큰 요소라면 큰 요소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핵심은 내 모든 가정이든 자녀든 뭐 내 삶 자체가 그냥 자기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는 그런 구조가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사실 가정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 뭔가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인간이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 약간 끝나는 거죠 진짜로.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법보다 진짜 무서운 게 개인의 생각의 근간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게 팽배해졌기 때문에 법으로 뭔가 발의가 되고 하는 것처럼 개인의 뭔가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거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쨌든 리시브에서 좌우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하지만, 이런 게 또 이제 새로운 형태로 무언가 나왔을 때 제도나 그런 정책 자체에서 또 이거에 냄새를 맡고 이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어떤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법,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보면은 이걸 또 교회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토대로 내가 이들을 품어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과 내가 과연 타협을 해서, 그러면 또 교회 자체도 달라지고, 뭐 법으로 하면은 이분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회는 진짜 너무 많이 찢어질 수가 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 앞전에 해주신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 사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회의 근간,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그건 진짜 진리 자체를 건드릴 수 있는 게 조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안 된 거야? 다시 시작. 눌렀어요 아까? 눌렀는데 아니 뭔가 녹화되고 있나 확인하러 갔는데 안 됐어요? 어허. 다시 네. 그 뭐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이제 일주에서 후반부에 얘기해줬던 사실 그 개념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여기 2조나 3조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인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이걸 중점. 그래서 이제 더 들어올 게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번 문제점까지 너무 잘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근데 되게 감사하게 여기 논의하면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되겠죠. 그냥 대비가 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배우는, 그리고 성경에서 배우는 가정은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게 계속 우리 머릿속에 대비가 될 거기 때문에 3번으로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 3번 질문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회 가운데, 그리고 법체계, 그리고 인식체계 가운데에 기독교적 가정이 더 우월하다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야, 남과 여가 이제 만나서 하나가 됐고 나누지 못한다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으니까 이혼하지 마. 이건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히잖아요. 복음도 안 받아들인 사람한테 이 말씀이 받아들일 리는 없고, 대신에 그 진짜 대학 청년회가 삶으로 예배하자라고 하고 삶으로 전도하자, 삶으로 계속 삶으로라고 하는 게, 이제 은진이도 사실 어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이런 부분을 말해줬어요. 자기가 이제 삶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교수님들이 은진이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진짜 제대로 잘 세팅된 가정이 잘 기능을 했을 때, 그 가정의 어떤 점들을 보고 세상이 부러워할까, 이런 포인트를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하자면 기독교적 가정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약간 이런 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제 1조가 먼저 다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했던 것들 저희는 결론은 무슨가요? 저희는 조금 뭐 이건 사실 제 그냥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사실 이게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슨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너무 다르잖아요. 저희 있는 지체들이랑 밖에 있는 그냥 사실 생각의 무슨 운동을 치면 진짜 종목이 그냥 아예 다른 느낌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그러니까 말로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인정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냐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교회에서 말하는 가정의 중요함이라고 해야 되나? 가정의 가치는 사실 변하지 않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그걸 설교나 생각으로 그걸 훼손시키는 거지 절대 이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가치는 진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따뜻함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될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팀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건 신앙을 다 떠나가지고 누군가가 어떤 삶을 사는데 진짜 막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와 쟤는 그냥 어나더 클래스다 그냥 경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과정을 말로 설득을 하고 뭘 보여준다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 스스로가 행동이나 마음가짐에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분명히 거기에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이종훈 교수님도 별로 종교적인 거 그냥 다 안 돼 막 이러다가 공부하시고 듣고 깨지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도 그런 행동 하나나 그리고 저희가 미치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부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에서 다뤘던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이 어쨌든 많기 때문에 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어떤 거는 타협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은 그냥 가정은 성경에서 중요하니까 라고만 던져주면 듣는 사람은 그 판단을 사실 가정에 대한 중요하다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다를 거고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도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도 교회 차원에서 잘 이루어져야 하고 사역이나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에서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나갔을 때 우리가 아마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소리가 안 들리신 데까지 들렸다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결론을 말하면 저는 개인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다른 걸 알려줘서 지금 리시브 저희가 되게 작게 하지만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저가 말하고 싶은 건 개인이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성적인 인식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인식을 잘 교육받고 잘 배워서 그냥 개인이 건강하게 개인의 마음가짐 건강하게 하나님과 부합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고요. 결론은 얘기하신 거군요. 물론 하셨군요. 그래서 저 덧붙여도 될까요? 네, 보시죠. 너무 저희만 얘기하나? 예. 덧붙여도 되죠? 네네. 빨리 덧붙이자면 약간 저는 여기서 약간 별개로 저는 가정이라는 그것이 너무나도 사실 사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가정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 사회적인 계약 관계로 생긴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고, 왜냐면 창세기로부터 약간 진짜 굳이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그 가정이라는 걸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실 하나님인데, 약간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서로 사회적인 계약 관계로 인하여 약간 혼인 계약에 의해서 약간 생긴 가정이다, 약간 이런 거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사실 왜 가정이 소중한지, 왜 가정이 해체되면 안 되는지, 왜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아담과 하와를 내밀을 수는 없어요. 갑자기 막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막 이러면서 내밀어봤자 사람들은 야 걔네가 최초의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봤어? 약간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지 약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약간 지금 여기 재영 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진짜 개개인이 바로 서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아까 막 뭐 아까 얘기하면서 막 영혼이 탄생하는, 약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영혼이 탄생하는 것이다, 영혼의 첫 출발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영혼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산물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우리 개개인한테 그런 게 마인드 세팅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어찌 보면 중요해. 그냥 가정 중요하지. 약간 가정 소중하지. 가정 지켜야 되지. 그냥 이렇게 결론만 딱 우리가 알고 가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지, 왜 가정이 중요한지, 왜 가정이 진짜 왜 내 영혼의 첫 출발인지, 약간 이게 전혀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덧붙여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영혼이 다문화가 아니지. 그 성소수자 가정을 만들겠다는 그 한 영혼이 갑자기 내가 성소수자 할 거야, 나 그냥 태어났더니 성소수자였어, 약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들은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아니면 가정 환경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자기가 겪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성소수자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거기다가 그냥 너 성소수자 한다고? 틀렸어. 야, 너 그거 완전 아니야. 야, 성경대로 살아야지. 너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약간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가 성소수자를 결정하게 되고 성소수자로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 것은 정말 너는 그럴 수 있어. 너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네 환경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너를 그렇게 치닫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뒤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한 영혼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성소수자 가정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개개인이 바로 서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삶으로 예배하자, 삶으로 전도하자, 삶을 찬양하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그 영혼한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장을 들이밀고 야 성소수자로 살면 안 된다 해봤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야 성소수자 틀렸어 해봤자 그 영혼은 니네 가정은 어떤데? 니네 가정이 얼마나 좋길래? 야 너도 억압받아서 살아오지 않았냐? 야 니도 여자로서 뭐 어쩌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을 때 약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게 없으면 약간 그 증거 반증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진이의 삶이 약간 진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졌, 그 공부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졌던 것처럼 약간 우리도 진짜 그렇게 진짜 예수님의 진짜 하루 주님이 주셨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을 때 성소수자로 너는 살아올 수 있었겠지, 너는 그럴 수 있었어. 하지만 그게 왜 아니냐면 약간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약간 그 영혼이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선명한 영적 세계여서, 모든 이 세계가 영적 세계여서. 그래서 저는 진짜 품어주지만 하지만 그에 대한 타협은 안 된다. 절대. 교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그 영혼을 봐준다고 한들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것이 약간 타협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을 갖고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 여기까지고요. 너무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조? 저도 되게 1조에 이제 말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개개인이 이제 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저도 약간 재영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생각의 그 근간이 이제 중요하다 생각했고 리시브 공부하면서 사상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안 세워져 있어서 일단 우리의 삶도 망치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막 우리도 이렇게 지식으로는 막 가정을 잘 꾸려야 하고 이제 결혼을 잘 하고 아이를 출산해야 돼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약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전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저는 일단은 개개인이고 그 다음이 저는 가정 안에서의 질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깨달은 게 이번 수요일 이제 3일 예배 때 깨달은 게 말씀을 아는데 왜 그 순종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든 부분에서의 그 첫 출발이 그거였어요. 가정의 질서가 우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말씀대로 절대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깨닫지만 가정 안에서의 그게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내가 그 가정 안에서부터 삶에서 예배가 안 되면 내가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그 규범 안에서 어떠한 그런 그거 안에서 결코 어떤 것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 그래서 정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때 그 순종할 때에 이제 그런 가치를 알게 되고 그 가정의 질서 안에서 알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개인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예림이 할 말 있나요? 없으시겠어요? 있으시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사상이 많이 다르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 진짜 이렇게 말해 주면은 오히려 더 반감만 키우고 더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결국 그냥 진짜 저도 그 예전에는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기적이고 약간 나만 알고 약간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있었는데 어떤 진짜 한 사람이 나에게 계속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그런 사랑 안에서 나도 되게 그 사람한테 반응해주고 싶고 따라주고 싶고 약간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처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잘 자리를 지키면서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결국 우리가 진짜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는 이렇게 질서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처음에는 물론 그냥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보는 게 내가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진짜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런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네, 제가 할까요? 먼저 네. 제가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제가 말이 많아서 네. 네, 1조랑 2조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1조 같은 경우도 제가 너무 와닿았던 게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아담과 하와를 내밀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아기한테 너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2조도 정말 아까 말씀을 하는데 순종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가정의 질서가 정말 세워지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에서 정말 가정의 진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립됐다.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걸 또 이렇게 저희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제가 좀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이상적 기독교가 가정 형태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가정 형태를 정말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요즘 현재 시대의 가정들을 보면 무책임하다, 뭐 개인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가정의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사건만 해도 구미 여아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인이 사건, 정말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다들 개인의 생각들, 다들 이득만을 보고 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과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상적인 기독교관의 가정의 형태는 어떤가? 저는 좀 어제 하면서 좀 많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가정에서조차도 말씀이 있지 못하면은 똑같아요.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메커니즘인데 정말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참 좀 슬픈 일이다. 그런 슬픈 일인데 정말 그렇지만 이상적인 기독교관이 어떨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인 즉슨 그 말이 뭐냐면 남자는 이미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다. 사람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고 인간이라는 자체는 이미 한 사람으로서는 반짜리밖에 못하는 정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 간의 그런 형태는 서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통과 역병이 있어도 그것을 놓고 같이 헤쳐나가는 방법을 고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또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건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막 마음에 확 이렇게 내가 그렇게 지키고 있나? 어제 좀 작성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나? 우리 영혼들 예수님처럼 사랑하나? 또 가정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나? 그런 걸 좀 많이 돌아보고 그런 가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또 그런 서로를 아껴주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 기독교의 가정을 놓고 서로의 이득만을 취하는 가정의 형태보다는 책임과 소통, 희생을 강조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삶에서도 뭔가 여유가 생기고 저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기독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다 작은 것에 아씨 이러고 있더라고요. 작은 것에 아씨 나 화나 막 솔직히 막 욕하는 애들 많거든요. 왜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지 막 애들이 인사 안 한다고 화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만큼 제가 그 삶 속에서 그런 책임과 소통, 희생을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여유로워지고 저 삶 속에서 저한테도 아까 은지자매 맞나요? 은지자매처럼 이제 저도 그런 삶 속에서 저 희창 선배님은 되게 좀 어떤 삶을 사시길래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궁금하다고. 그럼 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온리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런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확실히 되면은 나도 세상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삶에서 예배하라. 너무 그 말씀이 저에게 멘토거든요. 약간 그 말이 저의 1번 그건데 진짜 삶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아이 한번 더 플러스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인 형태를 어떻게 알리냐. 가장 먼저 우리의 태도로는 가정 안에서 서로의 능력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언제 한번 친구들 단톡방에 어떤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걸 친구들이 야 팩트폭력 오진다 이러면서 공유를 해서 뭔지 한번 봤어요. 어떤 팩트폭력일까 했는데 어떤 남편이 아내가 과소비를 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아내분이라기 조금 애매한 어떤 분께서 할머님께서 꼭 능력 없는 남자들이 그런 거 탓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팩트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말씀에서도 들었듯이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그렇게 능력을 보이고 지혜를 발휘하는 남편을 보필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데 얘가 능력 없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네? 우리 집안 망하네? 얘는 돈 벌 능력이 없네? 넌 가 이혼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문제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뭐 커피 타와 저도 이렇게 계속 듣는데 그런 거 하나 들어주면 끝이 없어요. 커피 타와 귤 까와라 꽃동이 산책시켜라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것들이 왜 이렇게 나만 시켜 얘는 지금 내 동생은 지금 여기서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만 시키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그런 거 시키지 못해서 혼자 커피 타러 가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시는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닌가라는 이런 태도를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부 간의 화합의 모습을 저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막 송출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부부분들께서 막 크리밀랜드에 누구누구 하면은 막 이렇게 아이패드 들고 막 이렇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 사실 요즘에는 가족들이 소파에 앉아서 TV 보는 것조차도 너무나 좀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캡처해가지고 어떤 교회 가정 예배 하면서 보여주면 저긴 가족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교회 안에서의 화합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은 가정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문제점에서 말했듯이 요즘에는 가정의 교육보다는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가정의 영향이 더 커요.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조언해주고 요즘 또 어떤 누구였지? 그 가정 교육하시는 분께서 막 집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그램인데 막 애가 어디서 물건 던지고 엄마랑 안 놀아 이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관찰하시고 이게 문제네요 하시는 전문가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 대체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했는데 제가 요즘 또 교육과 그런 교육의 문제, 소통의 부재에 알아보니까 이런 전문가분께서 이런 훈육의 필요성 저희가 말씀 중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러라고 했어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기보다는 요즘엔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을 보고 부모님은 난 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면 전문가분께서 훈육을 안 해서 그럽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듯이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 것처럼 저희 중에서도 이런 TV에 나와서 육아 관련으로 조언하시는 전문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께서 아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반언력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비전 안에서 더 생겨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진짜 각 크루에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들으면서 진짜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각자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뭐 직분이나 신앙생활과 이런 시부에서 배우고 앞에 가정에 대한 논의는 솔직히 굉장히 학구적이었잖아요. 앞에 되게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막 다루는데 결국 이게 끝에가 이렇게 진짜 말씀으로 이게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감사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진짜 그 각 조에서 이야기해줬던 포인트들이 들으면서 진짜 많이 공감이 되게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간 솔직히 말하면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알았는데 좀 되게 애매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제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기에서 1등만을 뽑아가지고 부전승을 올리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그냥 약간 사다리타기 같은 이런 거 해가지고 1조, 2조, 2조, 3조, 3조, 1조 막 이런 식으로 할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자발적으로 저희 전 한 번 더 할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게 될지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근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쓰긴 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다 이런 부분은 플러스 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솔직히 좀 애매하기도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더 그냥 우리 둘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딱 나올지. 말씀하세요. 듣는 분들은 제가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제가 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아니, 저 그럼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 원칙으로 우리 문영이 한번 들어. 네, 문영좌. 운영자 문영이가 봤을 때 승자? 하는 안 된다고요. 우리도 문진이 불러. 여기서 1등을 가릴 수 질문 참 애매한데? 여기서 1등을 가릴 수 있을 거라. 문영한테 선택해라. 생각해? 일단은 가리는 거 어렵고 서로 이렇게 탑 쌓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서로의 그런 몰랐던 것들을 하면서 부족한 점들을 채우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뭐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말이 너무 이쁘게 진짜 그럼 같이 그냥 가는 게 그러면 생활력을 잡는 1조, 2조, 3조. 자발적으로 한 번 더 리스트를 하고 싶은 조가 있을까요? 1등이 누군데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팀에게 뭔가 이렇게 가산점이나 뭔가 이거 이득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보고 지금 어떻게 나와? 내 말이. 이들을 받았는데 소창하게 줘. 회사 발전 관점을 막 1, 2점 준게 내 말이 막 시작됐어. 너무 절실해요. 너무 절실해요. 진짜 그럼 우리 부전승으로 해요. 할까요? 네. 할까요? 여기 진짜 에너지가 정말. 결과에 수능하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안 맞는 말 그러면. 그러면 부전승을 가리는 걸로 얘기할게요. 사실 제가 포인트를 줬던 포인트들을 다 이야기를 할게요. 1조에서는 어떤 거에다가 그 플러스를 줬냐면 사실 어제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헌법이 상위법인데 그 아래에 있는 기간법 같은 그런 건강가족 그런 법들 VV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위에 문법이나 이제 헌법 같은 걸 다 와르르 할 거냐. 이게 진짜 나라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가정을 건드리는 건 진짜 나라랑 연관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주신 포인트에서 법의 질서라는 부분을 건드린 거에서 포인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 나오지 않은 개념이었고 되게 신박한 접근법이었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라는 게,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포스트 모더니로 바라봤을 때 그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가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 시각 이퀄 포스트 모더니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튼 용어화해서 그거에서 이제 안 좋은 문제점들을 뽑아낸 포인트에서 이제 포인트를 드렸고요. 또 이제 재영 오빠가 말해주셨던 앞에서는 이제 좀 법적인 걸 굉장히 좀 많이 파고들었었는데, 물론 법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식 체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식이 깔려야 그 법이 진짜 발의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던 부분에서 포인트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 실현, 모든 게 다 자기 실현 위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졌다. 책임을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개인을 강조했던 부분, 거기서 포인트를 드렸어요. 그래서 4포인트를 드렸었고, 갑자기 너무 되게 많지 않아? 야,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1포인트 헌법의 실현. 머리 정말 괜찮아.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요. 아, 진짜. 아, 그리고 이조 그러니까 1포인트 어떻게? 이조 같은 경우는 이게 포인트 자체에 짜게 줬어요. 저희 들으면서 무슨 할 수도 있었고, 이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포인트를 드렸냐면 시민 결합법이라든지 건강가족 뭐죠? 아무튼 그 법의 정확한 그 프로세스를 진짜 딱 이렇게 탁탁탁 집어왔고, 그리고 그거를 일단 논의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가정 내의 질서, 그런 부분 아까 은하 언니가 말씀해주셨던 그 부분에서 포인트를 드렸고, 그리고 아까 예림이가 뒷부분에 얘기해줬던 인격적 사랑, 본받고 싶다는 그런 진짜 삶으로 바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포인트를 줘서 위에는 3포인트. 근데 이게 윗부분이 막 그래서 막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짚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제가 듣기에 좀 특색 있게 들리는 것들을 좀 독특한 것들을 찝었기 때문에 아무튼 3포인트였고, 3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인트를 줬던 게, 진아가 이야기해줬던 게 이제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자꾸 국가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그 책임감이 자꾸 이제 양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에서 되게 리시브에서 많이 다뤘던 그 큰 정보랑도 이어지는 그런 발언을 해줘서 거기서 플러스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왔던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는 니는 나의 남편인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기독교적 가정 안에서는 그래 너도 인간이지 이렇게 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우리의 차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한 부분에서 거기서 포인트를 줬고, 그리고 능력 위주로 가는 거, 사실 뒷부분에서 많이 포인트를 사실 드리긴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 좀 뭐 IMF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렇지만 사실 저는 뒷부분에서 약간 소름 돋았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진아가 얘기해줬던 능력 위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가정 중심적, 가정과 가정의 연합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 그리고 훈육, 이것도 진짜 제가 들었을 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을 짚어줬다고 3번에서 가장 제가 출제한 의도와 맞게 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포인트. 근데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플러스 세분명 나오고요. 얘 찾아보고 있냐? 운영하고. 누가 찾아보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아까 제가 기뻐하지 마. 앞에 오히려 밑밥을 깔아서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아무튼 진짜 부전승으로 올라갈 만큼 진짜 너무 잘해줘서 제가 포인트를 진짜 5개 드렸었고,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주도 그 위에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들, 이제 뭐 가정 이런 개념들 다뤄주거나 아니면 비혼 공성혼 이렇게 연결시키는 딱 그 뭐라 해야 되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딱 그런
차별금지법 세미나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는 거에서 너무 만족을 했고 1조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어디 말씀하세요. 마 괜찮아요. 시대가 아직 중간에 됐습니다. 저희 착보가 안 했는데요.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직분 영혼 관리적인 그런 직분자적 시각으로 한 영혼을 치는데 이렇게 말했었던 것도 엄청난 인식이 되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영혼이라고 안 보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그거 포인트 안 주셨는데. 한 영혼 포인트 안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게 4, 3, 5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오랫동안 우리가 이 시간에 모임을 했고 또 가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끝에는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한 번 한 번 이렇게 모임을 가질수록 모두가 다들 정말 그 중심 가운데에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부터 바뀌어 나가야 되고 우리부터 예수님 닮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더 인식하게 되고 또 리시브에서 배운 게 또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하반기 체계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런 인력들을 어떻게 잘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고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각자에게도 정말 지혜를 주시고 리시브를 이제 정말 핵심적으로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지혜를 많이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